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choose from history라는 이제 함수를 좀 작성해 보자라고 하고 앞부분만 얘기하고 정작 이 함수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났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지금 choose from history라고 하는 함수에는 이러한 형태의 딕셔너리를 이제 전달을 해서 딕셔너리에 있는 키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 도수에 비례하는 확률을 선택하는 확률을 이제 도수에 비례해서 그 각각의 그 키를 선택을 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제 물론 어, 나중에 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성을 이제 우리가 해볼 텐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작성을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A, A, B라는 리스트로부터 딕셔너를 만들어냈는데요. 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이 딕셔너리로부터 다시 이 T라는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그 T라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하나를 초이스하는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는 함수를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이제 s를 이제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레터를 생각을 하고 그 레터에 있는 값을 이제 하나의 이제 그것에 대응하는 밸류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시켜줬는데 이 C라고 하는 것이 이 딕셔너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if문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었고요. 그것을 다음과 같이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일단 실행을 하죠. 자, 실행을 하고 나서 자, 앞에서는 이제 그 s를 문자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하고서는 문자열 뭐 애플을 해보면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의 s 대신에 t 여기서는 즉 이러한 리스트를 전달을 하게 되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값들은 뭐 하나의 어떤 값이 나올 텐데요. 자, 지금 이 함수는 s가 문자열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런 포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s가 문자열이 아니라 리스트와 같은 시퀀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때 seed를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리스트를 전달한다면 리스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값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을 할 텐데요. 자, 다음 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즉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물론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만일에 word 이렇게 단어를 갖다가 뭐 한다면 애플, 그다음에 바나나, 그다음에 cat, 그냥 다시 하나 그냥 뭐 애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원소니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몇 번씩 등장했는지를 딕셔너리로 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만든 딕셔너리를 choose from hist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얘기이긴 하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러한 딕셔너리가 전달이 되면 A를 두 번, 원소로 하고 B를 이제 한 번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초이스를 하는 방식을 우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 랜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자, choose from hist 함수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토그램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히스토그램에는 키 값과 밸류 값이 이제 있을 텐데, 키 값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키 값들을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정수가 될 텐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자연수 혹은 뭐 0보다 작거나 큰 정수가 되겠죠. 그 횟수만큼 반복해서 어떤 원소를 우리가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빈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시작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H를 이제 이루고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 혹은 키들을 생각을 할 텐데요. 다음과 같이 포문을 쓰게 되면 K는 각각의 아이템들의 이제 키 값들이 이제 하나씩 바뀌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키 값을 하나를 가진 리스트를 생각을 하고, 자, 그 리스트를 우리가 반복을 하겠습니다. 반복한다는 얘기는, 자, 지금 A라는 키에 2가 있다면 A 하나, A 또 하나, 두 개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곱셈을 이제 했습니다. 자, 곱셈을 할 때는 이 딕셔너리의 키에 대해서 그것에 대응하는 밸류가 정수일 텐데 그 값만큼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A라는 게 있으면 곱하기 2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A가 두 번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리스트를 기존에 있던 리스트, 처음에는 물론 empty 리스트로 출발할 텐데, 자, 그런 리스트에 이제 하나씩 이 리스트를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이때 append가 아니라 extend를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즉 values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딕셔너리로부터는 사실은 이러한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random.choice를 사용해서 values라는 리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했고요. 자, 한 900번 정도 반복을 해볼 텐데, choose from hist에서 우리가 하나씩 선택한 결과를 자,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hist는 위에서 작성한 hist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이게 입력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것을 실행한 상태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hist가 지금 이 상태인데요. 자, 실제로 이 choose from hist라고 하는 함수가 A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가 되고 B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통해 선택한 값을 우리가 대해서 도수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hist2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아니라 리턴된 값들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00으로 정한 값이고요. 그래서 x 값이 하나 선택이 되면 히스토그램 2에다가 그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키고 마지막에 히스토그램 2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번을 반복을 하면 A가 900번 중에서 589번, 약 600번 정도, 그 다음에 B가 약 한 300번 정도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즉, A를 선택할 확률이 대략 3분의 2, B를 선택할 확률이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사실은 조금
이 히스토그램을 구성하는 양이 많아지면 약간은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이 될 텐데요. 이걸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형태로만 생각을 하고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는 어떤 텍스트로부터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라인들에 있는 단어들을 다 구분을 해서 그런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하는지 하는 히스토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직접 한번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죠. 자, 밑에 물론 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읽을 책을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사이버 캠퍼스 엠마라고 하는 책이 있죠. 자, 여기 엠마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엠마하고 대시 A라고 이름을 좀 바꿨는데 그 이유는 앞에 헤더 부분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열어보면 이렇게 소설책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소설책에 있는 글자들을 이제 라인별로 읽은 다음에 각각의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추출해내고 싶은데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각각 라인과 라인을 구분하는 뉴라인 캐릭터 공백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을 단어로 구분하고 싶은 거니까 이런 라인을 읽어올 때 she, 그 다음에 따로 head, 따로 빈, 따로 a, 따로 이런 식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잘 들여다보니까 hers one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이 하이픈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들은 이 문장을, 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싶을 때 공백을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면 이 녀석은 그냥 한 단어처럼 이렇게 간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눌 때 공백뿐만 아니라 이 하이픈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걸 좀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하이픈을 모두 그냥 공백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러 가지 문자열들 과 관련된 변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string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string dot punctuation, string dot whitespace를 우리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string 모듈을 임포트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process file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즉, 어떤 파일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함수의 아규먼트로는 파일의 이름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을 전달하면 먼저 할 일은 파일을 이제 읽어오는 겁니다. 오픈이라고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파일 오브젝트가 이제 하나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에서는 fi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fin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fp라고 쓰도록 하죠. 자,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각각의
파일 구성하고 있는 라인을 읽어서 각각의 라인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라인을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을 물론 여기다가 직접 작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따로 우리가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rocess line이라는 함수를 만들 텐데요. process line이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라인을 읽은 다음에 라인 정보를 전달을 할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라인이 이제 들어오겠죠? 텍스트 파일에서 이제 한 줄 한 줄 읽은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 문자열을 이제 받아들이고요. 자, 그리고 그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분리해서 그런 단어들이 몇 번 등장했는지를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히스토그램을 계산을 하는 오브젝트를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파일에서 여러 라인에 걸쳐서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단어들의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라인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제 누적을 해서 히스토그램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스토그램을 하나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라인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이제 등장하는 도수를 이 히스토그램의 딕셔너리 형태네요. 데이터 구조는 여기에 이제 누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 이 전달된 히스토그램에다가 이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빈도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라인을 호출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세스 라인에서 이제 라인별로 작업해 주는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은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고 프로세스 파일에서는 그냥 파일 열어서 딕셔너리, 앰플리 딕셔너리 만들고 프로세스 라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히스토그램을 이제 리턴하는 형태, 즉 뼈대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역할을 좀 나눠서 하면 조금 더 오류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함수는 라인 하나 이제 얻어졌는데 그 라인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처음에 할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쉬, 하이픈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하이픈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 앞에서 뭐 hello, 대쉬, hi라는 그런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의 하이픈을 공백으로 좀 바꿔주려고 하는데요. 이때 replace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 자, 이 문자열에 있는 하이픈을 스타로 바꿔줬죠? replace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이 녀석도 공백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하이픈이 전부 다 공백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를 가르게 된다면 좀 더 쉽게 단어를 분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하고자 하는 일이 라인이 이제 문자를 열릴 텐데요. 이 녀석을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하이픈을 빈칸으로 다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라인은 이제 문자열인데 거기는 단어와 단어가 이제 빈칸 공백을 기준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단어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스플릿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과 같이 쓰죠. forward라고 쓰고요. in line.split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을 구성하는 문자열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이제 단어랑 단어를 쭉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단어가 나타날 텐데 하나하나의 단어들마다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이 word가 얻어지면 여기에는 이제 공백으로 우리가 분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테스트 해보죠. hello, hi 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을 스플릿을 하게 되면 지금 첫 번째가 hello까지가 아니라 hello, 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라인을 읽었기 때문에 끝에는 이제 그 뉴라인 캐릭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것을 보면은 지금 네,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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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쯤에 있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네. 뭐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그 스플릿을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문장 부호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hello라는 단어만이니까 이 hello에서 이 문장 부호를 떼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word에서부터 이런 문장 부호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strip을 쓰겠습니다. strip을 쓸 때 문장 부호가 이제 여러 개가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우리가 기억을 해서 타이핑하기는 어려우니까 punctuation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위에서는 이제 이런 공백들이 스플릿을 하면서 이제 제거가 되긴 했는데 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립을 할 때 공백도 같이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거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녀석도 문자열이고 이 녀석도 문자열입니다. 따라서 더한다는 얘기는 그 문자열을 길게 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스트립을 할 때 지금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word, 그 다음에 점, 콜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공백도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콜론이 이제 그 다음 나타나는 거죠. 자, 이때 스트립을 그냥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워드의 출발과 끝은 이제 공백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이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컴마를 이제 하나만 집어넣게 된다면 당연히 컴마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거를 못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제거를 하고자 하는 문장 부호나 이런 것들을 다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 부호만 써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네, 문장 부호를 써줬더니 이 녀석, 그 다음에 마침표, 그 다음에 컴마 써줬더니 끝에 있는 얘는 제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얘는 빈칸임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3개를 전달을 했는데 이 3개만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연속적인 걸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그래서 끝에 있는 얘는 제거했지만 그 다음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려면 여기에 이제 빈칸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제거가 됐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모든 문장 부호와 그리고 모든 공백들을 다 연결한 것을 이제 스트립에다가 전달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새로운 단어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문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소문자로 좀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단어들을 이제 기준이 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 이 단어가 기존의 히스토그램에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새로 아이템으로 추가할지 아니면 기존에 등장했던 거라면 도수만을 증가시켜 주면 될 텐데요. 그것을 그냥 if문을 쓴다면, 자, 기존에 히스토그램에 등장했던 단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히스토그램의 워드를 하나, 그러니까 value를 이제 도수가 되는 거죠. 하나를 증가시켜 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hist word의 값을 1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그냥 하나의 라인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라인을 처리를 하고 그 함수를 프로세스 파일에서 우리가 호출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함수를 조금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조금 더 버그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작성했던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것을 통해 살펴보면,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프로세스 파일은 파일 이름을 전달받는 거고요. 엠플리 딕션을 하나 만들고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각각 파일에 있는 라인들마다 프로세스 라인을 호출을 하고 맨 마지막에 히스토그램을 리턴합니다. 자, 각각의 라인을 처리하는 함수는 라인과 히스토그램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하이픈을 처음에 이제 replace를 하죠. 그리고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플릿을 해서 단어들을 생각하고 이 단어들에서 이제 문장 보호라던가 공백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스트립을 한 다음에 소문자로 바꾸고, 앞에서는 이제 뭐 if문을 쓰긴 했지만 그걸 한 줄로 이제 쓴 것이 이제 코드죠.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 그래서 실제로 엠마라고 하는 이 파일을 우리가 한번 프로세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파일은 엠마가 아니라 엠마 -a, emma-a.txt였으니까 파일 이름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코드로 넘어가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이건 우리가 조금 전 작성을 이제 하나씩 한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미리 작성했던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앞에 있는 코드랑 조금 다른데요. 한 가지 조금 위에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지금 하나 보니까 떠올랐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문장 부호랑 이런 공백들을 제거를 하다 보면 남는 게 전혀 없는 이제 empty 문자열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단어가 아니니까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럴 때는 여기에 단어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서 0보다 큰 경우에만 우리가 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여쓰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라인 하나로 바꿔 쓴 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빈 문자열 제거를 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빈 문자열이 나오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경우는 제외하고 의미 있는 단어가 있을 때만 히스토그램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이 emma-a.txt라는 파일이 같은 폴더 안에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리턴된 값이 히스트인데요. 자, 그 값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coxcome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고 accepting이라는 단어가 6번, completist, 뭐 이런 단어가 1번 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단어가 몇 번씩 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결과들을 보고요. 조금 잘못 결과가 나온 것이 보이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수정을 하는 것도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쭉 훑어보니까 뭐 크게 그 이상이 있는 부분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하나의 파일 다큐먼트를 읽어서 그 다큐먼트를 이제 구성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도수들을 우리가 쭉 계산을 이제 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작업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여러 추가적인 문제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파일을 읽어서 작성한 다음에 궁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 파일에 등장하는 단어가 모두 몇 개인가 라는 것과, 그리고 서로 다른 단어는 몇 개가 사용되었을까 라는 그런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파일에 있는 전체 단어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 자,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좀 전에 계산했는데, 히스토그램에는 각 단어가 몇 번씩 사용되어 있는가 하는 값이 나와 있는데요. 그 도수들을 다 더하면 바로 전체 단어가 몇 번 사용되어 있는지 중복해서 사용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는 간단한 함수 하나 만들도록 하죠. 앞에서 우리가 얻은 히스토그램을 아규먼트로 해서 히스토그램에 있는 키 값이 아니라 밸류 값이 도수였는데요. 자, 그 값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다 썸을 이제 하기 위해서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 값을 return을 하는 함수로 total words라는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단어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히스토그램에 키가 몇 개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즉, 히스토그램의 length, len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함수로 별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different words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드는데 argument는 hist로 하고요. 자, 전달된 hist의 length, len을 호출해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키가 몇 개 있는가, 아이템이 몇 개 있는가, 그리고 서로 다른 단어가 몇 개 사용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값을 return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뭐 total number of words, 즉 전체 사용된 단어가 몇 개냐라고 출력을 하고 그 결과 그 개수를 우리가 출력을 하고 서로 다른 단어도 몇 개인지를 다음과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죠. 자, 위에서 히스토그램을 이제 얻었고요. 자, 함수를 두 개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해서 앞에서 얘기한 함수를 간단하니까 이 정도 작성을 하고 나서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엠마라고 하는 책에서 사용된 전체 단어는 16만 개 정도 사용이 됐고 이 중에서 중복이 돼서 사용이 된 것들도 있을 텐데 서로 다른 단어는 한 7,200개 정도가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문제는 자, 그럼 전체에 사용된 단어 그 다음에 몇 개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단어 개수가 얼마인지는 알았고요. 그리고 앞에서 히스토그램을 보긴 봤는데 너무나 단어가 많다 보니까 서로 다른 단어 7,200개가 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들 몇 개만을 보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most common words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히스토그램을 이제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 프리퀀시가 상위에 있는 몇 개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프리퀀시, 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다음과 같이 함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most common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했고요. 자, 히스토그램을 전달을 하고요. 자, 여기에 우선은 그 히스토그램을 이제 구성하는 아이템을 생각하겠습니다.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키와 밸류의 페어를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 아이템을 리스트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원소라는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 item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을 이제 반복해 가면서 다음과 같이 도수하고 키, 단어의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튜플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리스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잠시만요. 자,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죠. 자, 원래 그 딕셔너리, 전달된 딕셔너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죠. A라는 뭐 글자가 뭐 2번 사용됐다. E라는 글자가 1번 사용됐다라는 히스토그램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요 아이템즈라는 것을 통하면 그 A하고 E를 이제 그 순서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B하고 E를 순서상으로 하는 아이템들의 일종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EA 그다음에 1B 라고 하는 이러한 튜플을 만들고 그러한 튜플들의 리스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라는 empty 딕셔너리로 empty 리스트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각각의 아이템의 키 밸류에 대해서 밸류하고 키를 순서를 바꿔서 지금 컴마를 써가지고 이제 괄호까지 했는데요. 어쨌거나 튜플이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t라는 리스트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고 싶은데 그냥 아이템만 생각한다면 지금 기준이 그 단어가 되기 때문에 단어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앞쪽에 도수가 오도록 우리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t라고 하는 이 리스트의 메소드인 sort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이제 두 개의 원소가 있죠. 이것의 순서 크기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할 텐데요. 자, 그 튜플을 우리가 순서 크기를 정할 때는 첫 번째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는, 그러니까 순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튜플과 이 튜플이 누가 크다, 작다를 비교할 때 이 녀석을 가지고 일단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는 이제 프리퀀시인데요. 프리퀀시가 큰 것을 큰 것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sort는 기본적으로 점점 크기 순서가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알고 싶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정렬을 하기 위해서 reverse라고 하는 옵션을 true로 해서 정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정렬된
리스트를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자,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 함수인데요. 이 녀석을 일단은 그 함수 입력을 하고 앞에서 작성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그 일단은 네, most comm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스트가 이제 리턴이 되겠죠? 자, 보도록 하죠. 네, 어떤가요? 자, 앞에서 그 이 히스토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단어가 7,2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정렬을 한 결과도 뭐 당연히 이런 튜플의 개수는 뭐 동일하기 때문에 7,000 몇 개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리스트가 나왔는데, 자, 각각의 리스트를 구성하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자, 튜플로 되어 있는데, 튜플의 모양이 앞에는 프리퀀시, 뒤에는 단어 형태로 지금 되어 있죠? 우리가 원했던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정렬이 앞에 있는 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버스로 했기 때문에 그 도수가 점점 작아지는, 즉 도수가 큰 것이 앞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알고 싶을 때는 이것 중에서 뭐 몇 개만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이 리스트, 리턴된 리스트에서 상위 몇 개만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ost common으로부터 정렬된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보지 말고 상위 20개만 보기 위해서 가장 앞에서부터 20번째까지 슬라이스를 사용을 해서 그 리스트에 있는 일부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가 다음과 같이 튜플 형태가 되므로 우리가 튜플 어사인먼트를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성분이 도수고 뒤에 있는 성분이 단어니까 앞에 있는 변수는 frequency, 뒤에 있는 변수는 wor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단어와 도수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고 단어와 그 도수를 이제 구분을 할 때 그 사이에 탭 키를 넣어서 조금 구분이 좀 쉽도록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자주 사용된 그런 단어들이 그 순위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to, 그 다음 많이 사용된 것이 더 등등 해서 상위 20개가 각각의 단어와 각각의 도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탭키가 지금 있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프리퀀시가 이제 정렬이 잘 되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서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코드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엠마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어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생각을 해서 도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도수를 기준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도수를 앞쪽에다가 쓴 튜플들을 생각하고 튜플들의 리스트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간편하게 소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앞에서는 히스토그램 자체를 가지고 바로 정렬하기가 힘들어서 히스토그램으로부터
t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t를 통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소팅을 할 때 키라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키는 그 딕셔너리 키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렬을 할 때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할 거냐를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키 파라미터인데요. 이것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간편하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이 관련된 것을 좀 살펴보면 될 텐데요. 자, 그런 내용 중에서 일부만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자. 네, 일단은 잠시만요. 네, 간단한 뭐 이그젬플을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A라는 글자가 3번 등장하고 B라는 글자가 2번 등장한다라는 딕셔너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두수 3하고 2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방법은 이러한 그 딕셔너리로부터 일단 앞에서 아이템을 일단 계산을 하고 아이템을 얻은 다음에 이 아이템을 구성하는 그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지금은 제 아이템 자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리스트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리스트처럼 이제 바꾸면 조금 더 좀 살펴보기가 좋은 거니까 한번 리스트로 한번 바꿔보죠.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키가 먼저 나오고 value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처음에 그것은 이제 이러한 아이템들을 리스트로 바꾼 것인데요. 이것을 정렬하게 되면 A가 작고 B가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정렬이 아닌데요. 자, 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리스트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튜플이나 뭐 이런 시퀀스 형태일 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라고 우리가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키라고 sort라고 하는 리스트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키를 정할 수 있습니다. 키를 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은 뭐 일종의 함수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 값에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라 라는 이제 의미로 다음과 같이 전달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t라고 하는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이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 함수는 x가 뭐냐면 각각의 리스트의 원소를 x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즉 리스트의 원소가 넘겨질 때 두 개의 원소를 비교를 하는데 누가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하는데 그때 이것을 x라고 할 때 x0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x1, 즉 인덱스 1에 해당하는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라 라고 할 때 이렇게 하고 키 값으로 그 값을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도수가 2, 3, 도수가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일단은 딕셔너리를 아이템들의 리스트로 이제 바꾸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제 하는 방법으로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테스트할 간단한 딕셔너리로 다음과 같은 A, B, C, 그 다음에 값을 3, 2, 9로 했는데요. 자, 이때 이러한 딕셔너리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점을 찍고 언더스코어를 쓰고 get item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괄호 열고 B라고 이제 써보면 2가 나옵니다. 뭐가 나왔는지 한번 추측해보면 결국 B에 대응하는 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즉 사실은 이것은 그 H에다가 키로 B를 전달하면 그거에 대한 밸류 값이 나오는데 결국 이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함수를 이제 메소드죠. 정확하게는 메소드를 호출을 이제 해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이제 메소드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것은 이제 메소드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키로 전달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H라는 딕셔너리가 하나 있을 때 일단은 그 H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 키들만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워즈에는 A, B, C만을 이제 가지게 될 텐데 그 A, B, C를 소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A가 큰지 B가 큰지 C가 큰지를 그냥 판단하지 말고 H라는 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getItem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 크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이 자, 처음은 이제 그냥 A, B, C가 뭐 특별한 딕셔너리인 거니까 뭐 특별한 순서가 없이 워드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자, 가장 앞이 B, A, C로 지금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B를 보면 도수가 2, A를 보면 도수가 3, C를 보면 도수가 9죠. 즉 도수가 점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A라는 글자, B라는 글자, C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다른 글자랑 크기를 비교할 때 그냥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H라는 딕셔너리에서 그 문자를 get item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전달을 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즉 A라는 문자가 오면 그 문자에 해당하는 도수 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거보다도 좀 더 간단하고요. 당연히 처음에 우리가 했던 요거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게 그냥 물론 출력을 하는 것을 이제 추가했기 때문에 좀 코드 자체가 길어 보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거랑 이거 두 라인이라서 훨씬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